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특검을 덮는 특검입니다. 첫 번째 특검은 뭐고 덮는 특검은 또 뭡니까? 이 첫 번째 특검은 김학의 장자연 특검이고 덮는 특검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특검인데요. 오늘 자유한국당이 지난 지방선거 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더니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하고 드루킹 사건 수사 라인에 있던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이건데 이게 무슨 맥락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드루킹 사건, 그건 뭐 최근 일이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이 뭐죠? 지난 지방선거 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뭐 비서실장 그리고 뭐 울산시의 전 도시국장 뭐 이런 걸 지낸 사람들이 아파트 건설 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돼서 이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랬었죠.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지난 17일에 무혐의가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당시에 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동생 이름도 나오고 하는 바람에 여러모로 논란이 돼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이제 선거 졌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지게끔 만들려고 일부러 그랬다 이런 식이고 그래서 특검하자. 그렇죠. 오늘 김기현 전 시장을 포함해서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한 말들을 종합을 해보면 경찰이 수건인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이 사건 담당 검사가 말리는데도 김기현 전 시장을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이런 정권의 과잉 충성을 한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유로 이미 지난해 3월 달에 지금 대전지방경찰청장인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발을 했는데 이것도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좀 재미있는 게 황운하 청장이라고 하면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로 여러 이제 언론에 나온 바 있다는 거죠. 경찰 입장 혹시 나온 게 있나요? 황운하 청장 본인이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토착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정치 공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최종적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오히려 진실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면서 바로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별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런 것이 이제 부적절한 언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문제는 자유한국당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의 발언인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장자연 사건 수사를 지시를 했는데 김경수, 황운하 그리고 이제 대통령 딸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과 친구인 손혜원 사건 등을 수사하라고 해야지 대통령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계속 여러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자꾸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쪽이 그런다는 거고요. 여당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국정조사 특검 주장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요즘에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찰과 경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나 국정조사, 더 나아가서는 특검 임명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건들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검경의 명운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같이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자유한국당들은 이런 이제 어떤 언급들이 자기들을 겨냥한 이제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조금 아까 출연한 정우택 의원도 그런 인식을 피력하더라고요. 그렇죠. 참 이게 진실 밝히기보다 또 정치 공방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되긴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막이 오르는 보궐선거입니다. 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2일까지 총 13일 동안 선거운동이 진행이 되고요. 투표는 3일 날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경우에는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그리고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전북 전주시라 경북 문경시라 지역구에서 이제 치러집니다. 국회의원에게 아무튼 두 군우신데 먼저 창원 성산 지금 관심이 집중되죠. 그렇죠. 세상을 떠난 노회찬 의원 지역구고 그전에는 이제 권영길 의원이 당선이 됐던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냐 이게 이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현재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쭉 이제 이 활동을 해왔던 인물들은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자유한국당 강기윤, 바른미래당 이재환, 정의당 여영국, 민중당 손석경 후보 등의 이제 7명인데요. 예. 최근 언론이 이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앞서가거나 정의당 여영국 후보하고 박빙을 이루고 있는 이런 결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범진보 단일화가 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 간에는 지금 단일화 논의가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인 25일까지를 이제 시한으로 잡고 있는데 뭐 중간에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국 단일화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또 다른 진보 정당인 민중당의 손석영 후보 쪽하고는 이 여영국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 논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나중에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 성사는 그렇고 통영 고성은 어때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비롯해서 3명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원래 여기는 그렇게까지 뭐 관심의 대상까지는 아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뭔가 승부수를 던지면서 좀 뜨거워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신과 같은 이제 성대 법대를 나왔고 또 공안 출신이라서 과거에 황교안의 페르소나다 뭐 이런 평가까지 받은 바 있는 정점식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이제 전략 공천을 한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통영 고성 여기가 이제 최전선처럼 되면서 양당이 서로 현장 최고위를 여는 뭐 이런 일도 좀 벌어졌습니다. 여론조사는 지금 누구한테 유리하게 나와요? 최근 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일단 정점식 후보가 앞서가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 최측근을 보궐선거에서 당선을 시키면 상당한 정치적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겠죠. 첫째로 원내에 믿을 만한 우군이 생기는 거고 둘째로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나름의 가능성을 이제 증명하게 되는 셈인데 물론 이 선거 구도가 끝까지 가는 거냐 이건 지금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정점식 후보가 황교안 대표 최측근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테니까 좀 중앙 정치의 향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변수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인구 구성입니다. 이게 양문석 후보는 통영 출신이고 정점식 후보는 고성 출신인데요. 만약에 정책이나 노선 대결이 아니고 어떤 지역 대결 구도가 되면 통영은 인구가 한 11만을 넘는 수준인데 고성은 4만 6천여 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점식 후보가 좀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오히려 정점식 후보가 황교안 대표의 측근이다. 이 점이 이제 지역 대결 구도를 또 희석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해석도 나오는데요. 참 여러모로 흥미로운 선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